먼저 중앙일보 거부터 볼게요. 그리고 바로 한겨레 봅니다. 또 어제처럼 재밌어요. 재밌어요. 공교롭게도 뭐 무슨 짜고 했나? 이 둘이 친한가? 어. 근데 이 급 정도 되면은 한겨레 논설실장,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그러면 뭐 서로 얼굴 다 뻔히 알 거예요, 그죠? 얼굴도 뻔히 알고, 예, 뭐 짜고 하진 않았겠지만, 근데 보셨겠지만 사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약간 미묘하게 다르고요. 이제 가급적이면 특정 인물에 대한 그런 이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건 참 글도 잘 썼고 재밌다 싶어서 제가 골랐습니다. 또 뭐 특정 인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요즘 가장 핫한 사람입니다. 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컨벤션 효과가 뭐냐면은 이제 사람이 바뀌거나 뭔가 뭐 전당대회 같은 거 하거나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당의 지지율이 일시적이나마 팍 올라가는 걸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실제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이제 장관이 아니죠.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랑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예, 뉴페이스니까 이제 좀 참신하고 또 나름 이분이 팬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온도차가 좀 있죠. 한겨레는 굉장히 대차게 깠습니다. 상당히 세게 한겨레 답죠. 근데 중앙도 나름 애정 어린 질책을 한 건데 약간 좀 그래투가 정치부 기자가 약간 깔본다고 하긴 그런데 가서 엄마 저 좀 더 먹고 하는 느낌이 나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볼게요. 이런 표현이 저도 전부터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여의도 사투리, 여의도 문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의도가 이제 우리나라 정치 1번지 아닌 1번지잖아요. 거기 이제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의 어법, 정치인들의 화법, 정치인들의 어투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뭐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 단락에서 여의도 사투리를 멀리할 것처럼 나는 5천만이 쓰는 표준어를 쓰겠다. 근데 이 기자가 약간 좀 얕보고 들어갑니다. 정치를 너무 쉽게 보는구나. 여의도 사투리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겠죠. 물론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은 좀 참신하게 짜잔 뭔가 기존의 정치인들하고는 색다른 참신함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등장했고, 그래서 나는 기존의 여의도의 정치 문법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단락에서 그냥 뒤집어졌죠. 재밌는 건 약간 좀 이 글이 뭐 이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살짝 얕보면서 정치 신인이라는 걸 갖다가 그래서인지 약간 아주 살짝 깔보는 느낌이 약간 나요. 그런 게 재밌는 건 그런 그도 여의도 사투리를 빠르게 학습하고 있다. 가는 데마다 인연 붙이죠. 이건 모든 정치인이 다 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 내 사돈의 팔촌 고향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대구 뭐 강원도 힘까지. 강원도 힘 두 분 모를 거예요. 홍상수 감독의 첫 데뷔작이 강원도 힘이란 영화예요. 이게 두 분 모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96년도에 개봉한 영화예요. 홍상수 감독이라고 나름 작가주의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의 첫 번째 영화는 아닙니다. 첫 번째 영화가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었고 그 다음 영화가 강원도 힘인데 그래서 강원도 힘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 제목이라서 어떤 그런 관용 오구처럼 많이 씁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서 국민의힘은 강원도의 힘이 되겠다. 이 영화가 실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부산도 사랑하고 팔도 사나이, 예. 팔도 사나이 우리 군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팔도 사나이. 예. 아무튼 자, 그 다음에 계속 깔보고 있어요. 야, 사실 그 정도 여의도 사투리는 다 해. 이런 뜻이죠. 초급 수준은 다 따라하기 쉽다. 여기 나오네. 사돈의 팔촌까지 끌어다가 이형 갖다 붙이고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말하는 여의도 사투리는 사실 누구나 다 한다. 자, 하지만 중요한 얘기는 항상 하지만 다음에 나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중요한 얘기는 항상 하지만 다음에. 하지만 뭐죠? 진짜 정치인이 되려면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진짜 정치인이 되려면 그 사투리 이런 단순히 그냥 뭐 말을 어떻게 하고 이런 말장난에 그치지 말고 여의도 문법, 여기서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쓴 거예요. 뒤에서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건 여의도 문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자, 여의도 문법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상대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읍참마속 뜻 혹시 찾아봤어요? 삼국지 나오는 유명한 고사입니다. 제갈공명이 굉장히 이뻐했어요. 마속이라는 부하를 정말 아꼈어요. 그런데 마속이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근데 뭐 하여튼 전쟁 중에 실수를 했죠. 전쟁 중에 요만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됩니다. 진짜로 진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또 이제 서슬 펄었던 시절이었잖아요. 뭐 삼국지 시절이니까 제갈공명 입장에서는 마속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 자기가 이뻐하기도 하지만 실력도 뛰어난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눈물을 머금고 울 읍자예요. 울면서 참 목 자르다 참 마속의 목을 자르다 울면서 목을 자르다. 그러니까 이 읍참마속이라는 이 사자성어는요, 고사성어는 이 정치 기사나 정치 칼럼에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 왜 많이 등장할까요?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입참마속으로. 못해요. 나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측근이만 감싸 안고 정말 나하고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끈끈하게 내가 여기 당선이 되기까지 같이 왔다. 이거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려요. 우리나라 정서상 더 안 돼. 근데 진짜 큰 정치인 되려면은 눈물을 머금 급참 마속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여의도 문법이다. 사투리가 아니라 이제 문법의 차원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약간 집 깔보고 있죠. 근데 네 수준은 어때? 미안해. 넌 아직 측정 불가다. 이 측정 불가는 두 가지 중의적이야. 첫째,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견적을 못 내겠어. 이 뜻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기준치가 아직 미달인 것 같아. 이런 뜻을 갖다가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말장난입니다. 기자들의 말장난. 측정 불가다. 자, 또 김건희 특검 나옵니다. 요즘 중앙일보 논조가 제 느낍니다. 중앙일보 논조가 확 달라졌어요. 옛날 중앙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조중동이란 말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자기 소신을 결국 이제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총선 뒤에 특검 받겠다고 했다가 싹 들어갔어요. 아직도 여의도 문법이 어색한 건지 아니면 실력을 숨기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자, 대신 그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글은 사실상 여의도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네가 진짜 정치인으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여의도 문법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을 길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글을 쓸 때는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기법이에요. 비교, 대조, 비유, 상징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 글도 밋밋할 뻔한 글 갖다가 자 마침 한동훈이 누굽니까? 검찰 출신이잖아요. 총망받은 검사였잖아요. 엄청 빨리 커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50의 나이에 법무부 장관까지 가고 윤석열 친동생처럼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초동 사투리, 서초동 문법이라는 걸 꺼내온 거예요. 똑같이 뒤에 반복이 됩니다. 서초동 사투리, 서초동 문법. 이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 약간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두 분은 특히 몰라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알아요 혹시? 네. 92년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뷔했습니다. 진짜 저희 고등학교 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지금 BTS 제가 전 BTS 잘 몰라요. BTS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제가 느끼기는. 환상 속의 그대가 1집에서 두 번째로 히트한 노래예요. 난 알아요 다음에. 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근데 이 한동훈 장관이 나무위키 보면 한동훈의 생애부터 해가지고 뭐 먹는 음식을 뭘 좋아하고 음악을 뭘 좋아하고 다 정리해놨더라고요 팬들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73년생이니까 저랑은 학교 다닌 나이로는 3년 차이밖에 안 나요. 저는 76년생이고 76년생들 학교를 다녔거든요. 딱 서태지 아이들 세대예요. 한동훈 장관이. 좋아했겠죠. 그래서 실제 서태지 아이들도 좋아했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취임사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잘 들으세요. 이건 한동훈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근데 이 환상 속의 그대 가사가 있어요. 이제 가사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이다. 좀 비슷하죠? 비슷해. 뭐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막 썼어요. 환상 속의 그대를 갖다가 일부 이렇게 인용을 했다. 근데 이분은 좀 나이가 좀 있는 분인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법조기자 출신들, 자 한동훈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 검찰 취재하던 사람들이 다 일로 옮겨갔을 겁니다. 아마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가. 왜냐? 한동훈하고 친하고 안면 있고 한동훈이 된장찌개를 뭘 좋아하는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이걸 아는 기자들이니까 이제 정치 쪽으로 많이 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동훈이 서태지 아이들 좋아한다는 거 아니면 취향 같은 거 다 파악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조기자 출신 정치부 기자들이 용케도 알아먹고 썼다. 근데 본인은 이제 본인 얘기 같아요. 고루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꼰대 생각합니다. 라떼는 꼰대. 고루한 꼰대 정치부 기자 자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눈에는 그 사람 지금이란 단어 하니까 심수봉 그때 그 사람 생각이 난다는 거야. 한참 웃었습니다 이거 보고. 예. 어쨌건 좀 계속 약간 좀 다시 한번 보니까 또 진짜 비아냥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간단히 얘기했죠. 이게 이분이 기자잖아요. 기자들의 생리상 취재원 그러니까 뭐 이런 유명인들 있잖아요. 유명인들이 자기들이랑 안 놀아주면 굉장히 잘 삐져요. 일단은 그래서 기자들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꼴보기 싫어도 말은 트고 지내야 돼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 없어요 우리는. 꼴보기 싫어도 말은 터야 되고 기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그걸 잘 해야지 유능한 정치인이라는 소리를 듣고요. 그런데 한동훈도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지 마이크 울렁증이 있는지 잘 그걸 안 하시나 봐요. 잘 기자들 계속 다니는데 질문 기회도 안 주고 질문을 피하고 다닌다. 그래서 내가 어제 중간에 여의도 문법 정치인의 덕목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자 입장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싫어할 수도 있고 굳이 기자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 그건 뭐 자기 취향이야. 근데 기자가 쓴 글이잖아요. 기자가 쓰니까 서운한 거예요. 좀 질문하면 좀 답도 좀 해주고 그러지. 그죠?
여의도 사투리를 쓰면서 서초동 문법을 고집하니까 아직은 검사물 안 빠졌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검사물 안 빠졌지 당연히 안 빠졌죠. 뒤에 나오겠지만요. 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짜잔 등장한 걸 놓고요.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비판 중에 하나가 정당 민주주의 기초를 무너뜨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당한 지 단 열흘 만에 그 당의 넘버원이 돼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하고 똑같아요. 입당하고 열흘 만에 넘버원이 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요. 구급 입사해가지고 열흘 있다가 시장된 거예요. 그랑 똑같아요. 그래서 몸은 여의도에 마음은 서초동 이런 표현 잘 씁니다. 따로 놀고 있는 거. 몸은 여의 이미 이제 몸은 여의도로 가죠. 근데 이미 몸은 여의도의 정치판에 들어왔지만 아직은 검사물 안 빠졌어. 당신. 그러니까 마음은 서초동에. 자, 동료 시민 느끼셨어요? 요즘 우리가 보는 글마다 동료 시민의 따옴표가 붙습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동훈이 독자적으로 뭐랄까 독창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건 최초로 이제 쓴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따옴표를 쳐주는 것도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기자들도 어쨌건 좀 머리에 든 게 있는 기자들이란 말이에요. 기자들이 보기에 좀 약간 비꼬는 거예요. 약간 근본이나 뭐 특별한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무슨 정치인들 연설문에 이제 정확한 단어가 뭐야? 펠로우 시티즌인가 그럴 거야 아마. 뭐 사랑하는 나의 동료 시민들. 그걸 갖다가 그냥 그럴싸하게 그냥 번역해가지고 뺏겨왔다 이게 좀 비판적으로 안 좋게 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다운표 들어갑니다. 온전한 여의도 문법부터 익히고 와라. 저 좀 더 먹고 와. 약간 살짝 비아냥을 담아서 쓴 글이에요. 바로 이어갑니다. 한결에는 아주 몇 개 썼습니다. 한결에 나와요. 논설위원 실장이면은 뭐 엄청난 분이죠. 자, 재밌게도 제가 오늘 이걸 안 고를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재밌죠. 자, 처음부터 볼게요. 뭐 앞에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는 5천만이 쓰는 표준어를 쓰겠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끝에 나오죠. 자, 여의도 사투리라는 게 결국은 외교적 수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화법이에요. 정치인들의 화법. 모호해요. 절대로 딱 잘라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확실하게 얘기 안 합니다. 애매하게. 그리고 어느 쪽으로든 해석할 수 있게끔 갖다가 여지를 열어놓고 상대가 뭘 부탁했을 때 절대 단칼에 거절을 안 합니다. 정치인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검토만 하겠다는 거죠. 그냥 많이 생략됐어요. 검토만 해보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 정말 잘하죠. 정치인들 아시죠? 그리고 낮에는 국회의사당에서 막 멱살 잡으면서 싸우면서 저녁 때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저녁에는 아주 친하게 술 먹습니다. 예, 실제 그렇다고 해요, 진짜로.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술 먹고 그런다고.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가요? 극과 극으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좀 낭만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 YCTJ. 그렇죠. 그때만 해도 당이 달라서 진짜 살벌하게 막 이제 멱살 잡고 싸우는데 저녁 때는 어디 룸사롱 가서 사이좋게 술 마시고 나름 그걸 낭만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확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가 더 각박해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술이 없어져가지고. 네. 좋게 표현해서 이게 좀 싸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딱 이런 걸 보면 어떤 공식처럼 들어가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다들 보고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는 윤석열 아바타라고 합니다. 윤석열 아바타다. 윤석열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죠. 윤석열을 갖다가 뭐 이건 우리 많이 봤죠. 거침없는 직설적 표현으로 불필요한 외교적 손실. 그 미국 가서 바이든 날리면 그 유명한 전 국민으로 하여금 청력 테스트를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설화를 많이 일으켰어요. 이게 뭐냐면요. 물 안 빠져요. 30년 40년 검사 생활하면은 맨날 범죄자만 상대하잖아요. 그죠? 거친 말투를 대통령이 된 지금도 그대로 쓴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비하면 그나마 외모도 화법도 상대적으로 세련다. 옷을 되게 잘 입는데요. 예, 옷을 되게 잘 입고 말도 잘하고요. 취미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저랑 좀 일치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 음악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그쪽 장르를 좋아하더라고요. 자, 어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별로 다를 거 없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수락 연설 때 그래서 이제 이 글이 왜 좋냐면 이제 조목조목 비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 포인트. 첫째,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목표다. 이거 한 달락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 안 나가. 멋있어 보여요. 근데 두 달락에 걸쳐서 깝니다. 세 번째, 불체포 특권 포기. 솔직히 저는 이 글 보기 전에 그 생각했어요. 그 손수조 씨라고 얼마 전에 출마 선언을 했더라고요. 국회에서. 국회 가보셨죠? 맞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직 국회의원 소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가서 하겠다고 하면 절대 100만 원 줘도 안 시켜줍니다. 그런데 아무튼 손수조 씨가 안철수 국회의원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안철수 의원 소개로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한 10분짜리 분량으로. 우리 지역하고 관계되는 사람이니까 봤어요. 제가 한번. 말 잘하더라고요. 역시 정치하는 사람답게. 근데 마지막 대목 갔을 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불체포특권 포기 뭘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공천 받고 싶으면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시작해. 각서 쓰고 시작해 잃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월급 받지 마.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 월급 받지 마까지는 근데 불체포특권은 뭐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이에요. 헌법이 주는 권한인데 이건 국회의원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권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뭐 비대위원장 할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걸 갖다 포기하라고 하는 건 솔직히 제가 그 손수조 씨 기자회견 보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 비대위원장이 그런 오다를 내렸다는 거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좀 솔직히 했거든요. 그 비판합니다. 셋 다 이상하다. 하나씩 얘기합니다. 자, 뭐 첫 번째 달라는 그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젠가 그젠가. 네거티브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하겠다. 국민들이 좀 더 잘 살게. 이 나라를 더 좋게 만들겠다. 근데 때려 죽이겠다. 네거티브로 가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일성이 운동권 특권 정치 타파. 이게 결국은 싸자는 얘기밖에 안 되고 긍정적인 뭔가 생산적인 게 없다는 이걸 비판을 하는 겁니다. 중간부터 나오죠. 여당 대표라면 1년 8개월 동안 국정도 설명하고 뭐 사제든 성찰이든 자랑이든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비전 제시를 하라. 약속해야 한다. 비대위원장 보름. 그런데 아직까지 비전 제시 안 보여? 이걸 비판한 거예요. 두 번째 비판 뭐죠? 국회의원 출마 않겠다. 꼼수라고 본 거예요. 첫째, 출마 않겠다면서 대단한 희생. 다운표죠. 희생 인양했다. 근데 너 비꼬고 있죠. 네가 비겁하거나 사람들을 바보로 알거나 둘 중에 굉장히 세게 같습니다. 자, 사실 그래요.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장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원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 하다 2달 만에 날아갔습니다. 지금. 예. 좀 그것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던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자, 여의도 연구원 자체 분석으로도 그래요. 자체 판서의 분석으로도 지금 강남 3구라고 그러죠. 우리가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하고 영남 외에는 당선을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나와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유리한 것도 아니지만 특히 국힘은 그렇대요. 비례도 쉽지 않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비례로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선거법에 따라 위성정당 후보로 나갈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는 진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지난번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위성정당이 하나씩 생겼어요. 당시에 무슨 더불어민주당 밑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꼬마 정당을 하나 만들고 오로지 비례용 정당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그때 미래통합당이지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인가 그럴 겁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비례용을 따로 만든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이 뭐였냐면은 지역구에서 득표율, 그러니까 당의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정당은 좀 불리하게 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의당한테 유리하게 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거대 정당들은 비례 장사가 재미없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비례용 정당을 따로 만든 거죠. 아주 꼼수를 부렸던 거죠. 이번에는 그거 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만약에 연동형 대표제가 이번에 그대로 갈 경우에 또 위성정당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너가 글로 나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아무튼 자, 출마하는 게 무슨 대단한 용기냐 깐 거예요. 여기서 과실은 어떤 성과물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실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라니 험지 출마하는 동료들 앞에서 할 말이 아니다. 뭐 여튼 다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 대단한 거 아니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불체포 특권을 불쑥 선언하고 이를 약속해야 공천 준다고. 이건 제가 근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권리의 차원이 아니야. 개인의 권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내가 소유권 포기해가지고 내가 내 차를 갖다 버리고 아무나 가지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헌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자기가 포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국회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겉멋 부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게다가 이걸 갖다가 정당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전체 당원이나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인 의사를 갖다가 결정해야 되는데 당에 들어온 지 열흘밖에 안 된 사람이 윽박 지르듯이 그냥 지시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민주적이지는 않죠. 아무리 봐도. 그 밑에 계속 나오잖아요. 당내 선거도 없이 의원도 당 생활 한 적도 없는 낙하산 중에 낙하산. 비대위원장이 공천 출당 거론하며 협박하듯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과거 특수부에서 피의자 다루던 쿠세. 일본어 있더라고. 일본어. 습관 버릇. 근데 이 부분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습관이나 버릇 대신에 다른 신문도 아니고 한겨레인데 우리말 쓰기를 갖다가 한겨레는 홈페이지란 말도 안 써요. 누리집이라고 합니다. 네티즌이라고 안 그래. 누리꾼이라고 써요. 한겨레가 왜 여기다 쿠세를 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제가 수수께끼를 못 풀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검찰 쪽에서 이렇게 일본어 관련된 은어를 많이 써서 그런 건가? 그거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데 못 찾아봤어요. 결국은 일본어로 습관이나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특수부에서 깡패 검사하던 그 버르장머리가 아직 여태껏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까는 거예요. 해외 연설문에서 여기 나오네요. 펠로우 시티즌은 근데
자, 마지막 문장에 한 위원장은 동료를 너 입으로만 동료 그러는데 네 하는 짓 보면 왕처럼 하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신민은요 시민이 아니에요. 신민은 니은자 밑에 니은 받침 하나 들어가 완전 뜻이 바뀝니다. 신민은요 그냥 백성이에요. 백성. 왕 아래 그냥 저기 백성의 백성. 시민이 아니라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하게 까는 겁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지 않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당내 민주주의 보면서 생각난 건데 빨리 하겠습니다. 이정현 씨라고 있어요. 새누리당 대표였고 대표된 지 단 한 달 만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같이 날아간 사람인데 이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급으로 들어와서 열흘 만에 시장됐다고. 이정현 이 사람은요. 특이한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호남 중에서도 남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8년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빨간당으로 나와서 국회의원 당선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처음이었어요. 처음. 지역주의 타파에 어떻게 보면 이분도 좀 대단한 분이긴 해요. 좀 욕도 많이 먹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분은 호남 출신이에요. 호남 출신인데 옛날 민주정의당 전두환 시절에 지금 빨간당을 들어갔어요. 이분이 나중에 그런 회고를 하는데 진짜 말도 못할 수모를 많이 겪었대요. 호남 출신이 빨간당에 들어갔어요. 막내로 들어간 거예요. 당직자, 막내 당직자로. 근데 이분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직전에 그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완전히 반대 케이스예요. 이분은 몇십 년 동안 당직자, 쉽게 해서 민주정의당, 민정당, 그 빨간당의 신입사원이었어요. 말단, 구급 신입사원. 구급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라도 호남에서 빨간당으로 나가서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당 대표까지 가고 당시 진짜 이건 센세이셔널했어요, 진짜로. 정말로 엄청난 그 이준석이 30대 나이 당 대표 됐을 때만큼 굉장히 셌어요, 이분이. 진짜 입지전적이다. 엄청난 일을 해냈다. 뭐 아무튼 네, 너무 길지 않게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셋 다 이상하다 비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 해주는 거예요. 뭐냐? 비대위원을 갖다 비대위원이 뭐냐면 이제 쉽게 지금 최고위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평상시라면 당 대표가 있고 아침마다 모여서 회의하는 거 TV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다 최고위원들인데 그 최고위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이 비상시국이니까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 거죠. 비대위원 고르는 것도 결국은 보안 유지에서 독단적으로 발표했다. 고독한 결정. 이거 상당히 비꼬는 표현입니다. 고독한 결정을 내리는 셈인데 근데 지금 벌써 좀 사고 터졌죠. 민경우죠. 민경우. 노인들 빨리 돌아가시라. 결국은 본인이 물러났어요. 또 다른 한 명 이 사람은 박은식이라는 사람인데 말을 조금 막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좀 심한 표현인데 전쟁 나면은 여자들은 전부 다 집단 강간 당한다. 막 이런 말을 좀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 이 사람 아직 붙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지금 비대위원장 돼서도 다 이제 결국은 비서실장은 변호사 출신, 사무총장, 판사 출신 다 법조인으로 그랬고요. 마지막 단락에서 앞에서 봤지만 여의도 사투리는요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의 언어입니다. 위선의 언어. 그런데 위선의 언어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상대가 주변에 눈치를 본다는 거잖아요. 상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안 됩니다라고 거절 안 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서는 그냥 숫자 나오는 여기 막 나오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악수라고. 이게 여의도 화법인데 좋은 건 아니에요. 위선의 언어야. 그렇지만 여의도 언어의 특징은 뭔가요?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쓴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생 검사질만 하다가 당 들어와서 얼마 안 돼 대표된 사람 아직 검사물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걸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초동 사투리는 폭력적이다. 너무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우리 지원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단락에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이미 예전과 달리 여의도 사투리도 폭력적으로 변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낮에는 싸워도 밤에는 술이라도 한 잔 같이 먹었는데 지금 그것도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사투리마저도 원래 여의도의 기존 정치인들마저도 좀 더 거칠어지고 폭력적이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다뤄왔죠. 지금 사회가 갈수록 적대시되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로 가고 있다고. 여기다 서초동 사투리가 더하지 말라. 표준말 써라. 네가 말한 대로 처음에 5천만이 쓰는 말을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골라봤고 이제 이 글은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공감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걸 안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무분별한 의원 입법 방지를 총선 공약으로. 이 글은 그러니까 좀 쉬운 글이니까요. 또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구조를 좀 볼게요. 이게 상당히 이 구조, 그러니까 제가 자꾸 쓰는 표현인데 글이라는 게 좋은 글이라는 건 일단 담고 있는 생각이 참신하거나 내용이 좋으면 좋죠. 그리고 문체가 유려하거나 어제 봤던 그 무슨 세컨드 홈 그 글도 그렇지만 표현이 좀 참신하고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글이 좋은 글이 되는데
글을 갖다가 이렇게 짜임새 있게 배치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냥 단락단락 하나씩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서두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많이 했던 건가 봐요. 칼럼을 쓰다 보면 했던 말 또 해도 될까 이게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이 얘기를 이전에 이분이 많이 하셨나 보죠. 근데 그래도 총선 문 앞에 와 있으니까 한번 짚어볼 가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도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자,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현황을 얘기했어요. 의원 입법이 지금 엄청나게 폭증을 했다는 얘기를 갖다가 데이터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상을 얘기했어요. 현상. 어떤 현상? 자기가 비판하고자 하는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현상이 빚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생기겠죠. 이렇게 한꺼번에 법안이 폭증을 하게 되면 그거 언제 차분히 읽어봐. 제대로는 검토 가능하지 않겠다.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나왔죠. 법안 검토와 심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부실 심사로 가게 된다. 이게 문제잖아요. 부실 심사. 자, 그 다음에 아주 표준적이에요. 부실 심사된 의원 입법 법안들을 갖다가 하나씩 케이스를 들어줍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윤창호법 결국 위헌 판결 받았어요. 왜냐, 음주운전은 정말 좀 표현이 그렇지만 때려 죽일 예, 진짜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음주운전을 해서 정말 우리가 법 감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애가 치여서 죽었다 그러면은 정말 진짜 능지처참을 하고 싶겠죠. 마음속에서 심정은. 근데 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위헌 판결을 받았냐면 간단해요. 이 법 자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형량을 너무 높이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살인죄가 예를 들면 살인죄가 사형 또는 뭐 무기징역, 징역 30년 이상이라고 했을 때 정확히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의 사형급에 가깝게 사람 그러니까 물론 음주운전도 그렇지만은 이 형량을 갖다가 너무 높게 잡아버린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게. 그래가지고 위헌 판결 받았고요. 강제 셧다운제 이거 말 많아져. 게임 이거 금지법 결국은 뭐 없애졌고요. 자, 갈라파고스 찾아보셨나요? 자, 저기 그 에콰도르 쪽에 있는 남미 쪽에 있는 외딴 섬입니다. 외딴 섬이니까 거기는 생태계도 이상하게 변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섬이 육지에서 동떨어져 있잖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규제, 그게 갈라파고스 규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규제. 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거는 매경고 맞죠? 매경이다 어쩐지. 예. 기업인들이 굉장히 질색팔색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인들 입장에서 기업활동 위축시킨다고 그럽니다. 뭐 판단은 각자 몫에 맡길게요. 화평법, 화관법은 굉장히 좀 생소하셨을 거예요. 저 이번에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화학물질을 갖다가 좀 엄격하게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고 옛날에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 만들었을 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평법, 화관법을 갖다가 화학물질이 환경도 오염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기준을 갖다가 등록 기준이라든지 이제 평가 하여튼 굉장히 까다롭게 다뤄야 된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때도 의원 발의를 했나 봐요. 근데 결국은 얼마 전에 개정했어요. 낮춰준 거예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지금 다시 원인치 돼버렸습니다. 사실상 화평 타다금지법은 다 아시죠? 이거 뭐 우버 아시죠? 우버 택시 그 비슷한 거예요. 타다금지법이 왜 나왔을까요? 택시업계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 떠밀려가 의원 발의라는 게 결국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나오죠. 분석을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 공통적인 특징.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 터지면은 그냥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부랴부랴 만든 법들. 그 나중에 뒤에 나오잖아요. 후회하는 국회의원들도 나온다고. 그쵸? 이제 정말 법이라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자, 근데 그 원인을 갖다 다음 달에서 원인 1, 원인 2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갖다가 가만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제가 오늘 좀 발음이 세서 죄송합니다. 분석을 해보면 첫째, 둘째, 셋째 정말 전형적으로 딱딱딱딱 아주 그냥 퍼즐 맞추듯이 테트리스 맞추듯이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인 1. 왜 많아졌을까? 뭐 남의 얘기 아니죠. 숫자 성과입니다. 몇 건을 발의했는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 두 번째, 이것도 우리랑 똑같아요. 뭐 공감하셨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저쪽 조례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깐깐합니다. 이거 뭐 성별 영역 분석 평가, 규제 평가, 무슨 평가만 3개를 거쳐요. 그리고 물론 다 공문으로 오가는 거지만 그리고 나름 자체적으로 시장 결재 받아야 돼요. 시장 결재까지 받고 그리고 또 조례규칙 심의도 거쳐야 되고 법무팀에서 나름 검토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깐깐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저쪽에서 유혹을 느끼죠. 던지게 하고 싶은 유혹을. 그래서 던지기. 근데 이게 중앙부처도 그런가 봐요. 여기 청부입법.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쉽게 가려고 청부입법 하는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래서 마지막은 기승전 대안 제시. 기승전 어떤 해결 방안 제시. 아주 표준적이고 전형적인 논설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골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다?
어떻게 하자?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이분이 이 칼럼을 쓴 거예요.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적당한 시기다. 자, 공약을 니들이 직접 네 입으로 공약을 하도록 시민들이 압력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글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런 구조들을 갖다가 좀 이렇게 이게 어떤 우리가 바둑을 처음에 배울 때도요.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도 이렇게 정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처음에 이렇게 돌을 놓는 어떤 기본적인 거 다 그렇게 그런 정석에 가까운 글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게